오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이 10대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내용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섬찟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정책 맨 앞에 기본소득, 통합당 중도 확장 전략 공식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라는 정당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 안보. 일단 제목만으로는 내용이 너무 좋죠.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에 던진 아젠다인데 첫 번째 정책이 됐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닥칠 일자리 고갈 등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정강정책에 다시 넣었죠. 그래서 정치개혁과 관련돼서는 피선거권 18세 연령 이하, 대통령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폐지를 내놓았고요. 기득권 내려놓기로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이건 이미 열린민주당에서 발표한 바 있는 공약인데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도 4선 더 하셔서 9선까지 하실 수 있는 8선이군요. 상태로 된 것이고요. 당내 찬성 목소리도 적지 않다면서 내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 것. 북한의 비핵화, 상호 존중, 평화 공존의 남북관계 수립이 언급됐습니다.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한 중진위원회 말하죠. 너무 많은 이슈를 풀어놨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쉽지 않다. 자칫 더 큰 내분을 일으키는 뇌관이 될 것 같다. 정책은 전반적으로 김종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궁혈한 인민들을 내가 어여삐 여겨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즉 대중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면서 착취하고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적 인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보험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 서구권의 복지 아젠다를 들고 와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부터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도 있지만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재벌개혁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은 비서관으로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청와대의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역할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에겐 정말 적합한 직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어떤 아젠다를 만들어서 그 아젠다로 리더십을 설득하는 일, 이 일은 잘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중도층에 이만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정책으로 설득하면 우리의 편이 돼줄 겁니다. 각하. 라는 말로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위주의 시대, 군사독재로부터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로 넘어오기 전 이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임자 말이 맞구만. 그대로 해. 진행해 라고 한마디 하면 그 사업은 그냥 진행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만 설득하면 김종인이 주장하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통과시켰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때 통과 못 시켰던 재벌개혁의 문제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김종인 박사의 오래된 수건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건 미래통합당이건 부르는 데 가서 무조건 그 자리를 수락을 한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이상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예전 얘기를 보고 올까요? 박근혜 대선 공약 핵심은 경제민주화.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재벌 지배구조엔 강원론이 대체하고 있지만 공정경쟁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삼을 거라고 대선을 5달 앞둔 7월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핵심 공약이 될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이 주목이 된다라고 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쟁 등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해서 대선 이슈화를 예고한다고 하면서 대선 이슈화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기사는 이어집니다. 이거는 8월 27일 기사입니다. 박근혜 공약 경제민주화 김종인이 성안 하면서 서민정책 통한 중도 지지기반 확대 추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맡아 5천만 국민행복 플랜 집대성.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발탁됐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는 5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대선 공약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것과 너무나도 판박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도 그렇고 언론이 받아 써주는 방식도 그렇고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가져와서 중산층들을 다 5천만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일이 그렇게 진행됐었나요? 근데 그때 당장 일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11월 16일에 실제 경제민주화 공약 내역이 발표됐는데 일부 내용이 빠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 집단법 제정하고 기존 순환 출자 금지 의결권 제한 부분. 즉 재벌이 아주 작은 수의 주식만 들고 전 계열사를 지배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나름 김종인 위원장의 야심찬 주장이었고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가 빠진 거죠.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회병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 사면권 행사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고 말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과 부당 내부 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 거래가 발생하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받아들였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때부터 당장 어떻게 됐죠? 이날 기사에 중앙일보도 나오지만 박근혜 경제민주화 정책에 김종인 재벌개혁 카드 빠져 라고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재벌 3대 카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약 발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약을 다 만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이런 그 전례를 깔지 않았습니까? 7월부터 기사가 쏟아지고 경제민주화를 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당일이 되니까 김종인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에이 그럼 안 해 라고 안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본인의 바람까지 담아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김종인 근본적 해결책 찾았어야 라고 하면서 11개월 만에 박과 결별하나 결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에서 고갱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약 발표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같이 안 해 라고 때려치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월 12일에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박근혜 공약 제대로 실천하면 경제민주화에 상당히 접근. 12월 12일에
지금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면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 정치에서는 어느 게 더 실현 가능성이 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면서 박 후보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공약의 입법화가 가능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어렵다. 자, 여기 나오죠. 자신이 제안한 대기업 계열사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방안이 박 후보의 공약사항에서 제외되면서 결별설이 돌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면서 경제민주화 종합적인 내용 가운데 일부에서 다소 의견차를 보였지만 그게 박 후보와 결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라고 하면서 정작 11월 16일 공약 발표 현장에는 김종인이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가까워져 가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뭔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공약 제대로 실천하면 경제 민주화에 상당히 접근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약을 또 잘 됐다라고 경제 민주화를 잘할 거라고 말을 하죠. 그런 이 모든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탈당 예정. 야, 경제 민주화 공약 파기 의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대선 공약을 마련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번 달 안에 곧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MBN 인터뷰에서 작년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원이 됐는데 내가 당원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데 라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탈당 부인은 안 하네요라는 질문에 네 라고 탈당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렇게 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날아간 것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가 모든 의원들에게 또다시 문자를 보내서 함구령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망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당의 실수와 실책, 그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내어놓은 혁신안이 효과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내용대로 실천만 된다면야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서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아주 떨어지기도 아주 올라가지도 않은 채 약보합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게 될까요? 내년 4월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놓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103석인가요? 100석이 조금 넘는 미래통합당 의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래통합당 내에서 수도권의 민심을 전할 사람의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심을 듣고 와서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과연 의원총회에서 이런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질까요? 너무나도 중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기업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는 이야기가 당장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미래통합당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공약들을 파기할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경제 민주화를 바란다면 지금 이 100명의 의원들을 개개인 만나서 설득하고 교육하고 교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여당하고 막무가내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수를 뽑았다는 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양질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설득할 능력도 없지만 설득할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보기에 좋은, 기사 쓰기 좋은 이런 공약을 발표하고 이런 공약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했던 검찰개혁이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꼼꼼하게 디테일까지 살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공수처법 후속 법안까지 바꾸고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경제민주화란 구호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입법이고 시행령의 교체이고 그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일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 그룹, 여기에 물론 태극기 부대를 포함하죠. 그걸 설득하는 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지루하고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애써오고 설득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 여기에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작년 검찰의 난동으로 조국 교수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과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렇게 강하게 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일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몇십 년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그냥 보기 좋게 늘어놓는 것으로 정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는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그 한 사람, 대권주자로서 미래통합당의 모든 의원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인은 박근혜를 설득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부를 대선 공약으로 세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입을 씻고 모든 공약을 파기해버렸고 결국 탈당하고 이 사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와서 공약을 치르고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토록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지루하고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어렵고도 긴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지자분들의 말씀도 그 안타까움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개혁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글을 써놓고 저걸 좋다고 언론들은 저 내용을 받아 적겠지만 저게 저 정치 집단 안에서 설득되고 행정부 관료들을 설득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과정이 걸릴 것이고 그럴 의사가 없는 미래통합당의 의원들과 설득할 의사가 없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결국 내년 4월을 끝으로 결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저러한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진영도 바짝 긴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 개혁입법들 완수하고 민주진영에게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들어서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의 매듭을 한번 강하게 짓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해야 될 수해복구, 코로나19 사태 대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위해서 개혁과제를 뒤로 밀어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오늘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했던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정치연구소 싱커와의 소장,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광고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다 우리 영자 김성혜입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날 주어지는 시사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들어오는 질문들을 답변드리는 증문즉답 코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브리핑, 옳은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구독자들께서 최소한 편집자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회원제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지었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도 구하고 초대 손님도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 회원 전용 공개 쿡방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쿡방에서 만든 음식을 회원들 몇 분을 초대해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더욱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성장한 옳은소리,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